여러분, 혹시 이런 여자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만나고 있다면 정말로 당장 손절해야 하는 여성의 특징들입니다. 특히 50세 이상 남녀분들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절대 가볍게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여성은 겉으로 보기엔 다정하고 배려심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마음과 삶을 갉아먹는 위험한 패턴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호들은 대부분 처음엔 아주 작고 가볍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실생활 사례와 심리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이 언급한 고위험 연애 패턴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이 실제 생활에서 바로 구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많은 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특별한 비밀 하나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단 한 번만 기억하면 두 번 다시 잘못된 관계로 빠져들지 않을 만큼 강력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중해지고 작은 실수 하나가 삶의 평온함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관계에서는 단순한 감정 교류를 넘어서 서로의 건강, 생활 패턴, 경제 안정성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는 이런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당장 손절하라 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과학적, 심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자료, 실제 상담 사례,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고령층 심리 분석 내용을 함께 묶어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은 지나치게 비밀이 많고 자신의 과거를 극도로 숨기는 여성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은 대인관계에서 과도한 비밀주의는 불안정 애착 유형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행동이며 나이가 들어도 개선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과거, 가족, 경제 상태, 건강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는 단순히 사생활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에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방어적 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63세인 김모 씨는 6개월 이상 만난 여성의 생활 패턴을 거의 알지 못했고 연락이 며칠씩 끊기는 일이 반복되자 불안해졌지만 상대 여성은 피곤해서 잤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분석한 결과 상대 여성은 관계 자체를 진지하게 볼 의도가 없었고 여러 남성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함께 시간을 쌓아도 신뢰의 기반을 만들기 어려워 결국 한쪽만 소모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입니다. 술을 마시면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고 울거나 분노하거나 때로는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노년정신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5세 이후 감정 조절 능력은 개인이 살아온 삶의 패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며 평생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60% 이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 오래된 습관은 60대, 70대가 되면 더 고착화된다는 뜻입니다. 자주 취해서 울고 신세 한탄을 하고 대화를 감정적으로 몰아가는 사람은 함께 있는 상대의 에너지까지 고갈시킵니다. 실제로 58세 박모 씨는 술만 마시면 비관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여성을 1년 가까이 만났지만 결국 만나고 나면 늘 기운이 빠진다고 말하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평온함이 아닌 피로와 불안을 준다면 이는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특징은 항상 부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여성입니다. 우울한 말, 미래에 대한 비관, 주변 사람에 대한 불신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오래 관계를 유지한 사람일수록 심리적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전천 명의 중장년층을 조사해 부정적 사고가 강한 파트너와의 관계는 1년 후 우울감이 2.7배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전염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어떤 여성이 만날 때마다 한숨부터 쉬고 부정적인 말이 대화의 대부분이라면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지고 피로해집니다. 감정은 전염되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 흡수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네 번째 특징은 귀가 얇고 외부 의견에 쉽게 흔들리는 여성입니다. 이런 유형은 겉보기엔 착하고 배려심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말에 지나치게 의존해 관계를 스스로 흔들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태도가 변하거나 SNS의 영향에 따라 자신의 기준을 몇 번씩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가 그러던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던데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며 이는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관계의 안정성을 해칩니다. 중앙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중장년층에서 외부 의견에 과도하게 흔들리는 성향은 사실상 고착된 성격 특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나이가 들어 상대를 바꾸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오히려 내가 고통을 감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특징은 경제적 균형을 완전히 무시하는 소비 습관을 가진 여성입니다. 만날 때마다 새 옷, 새 가방, 고가의 물건을 자랑하면서도 기본적인 식사나 커피조차 한 번도 사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 중심의 사고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형은 상대가 나를 위해 쓰는 돈을 관심의 척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상대에게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한국가정심리학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균형이 맞지 않는 관계는 1년 이내 갈등 가능성이 3배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은 자녀, 노후, 건강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소비 패턴을 가진 사람과의 연애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실제 이야기는 모두 55세에서 70세 사이의 분들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듣다 보면 저거 내 이야기 아닌가 하고 느끼실 만큼 현실적이고 또 누군가는 지금도 겪고 있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내용을 들으며 자신의 관계를 가만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67세의 박영수 씨입니다. 박 씨는 몇 년 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외로움 속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60세의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녀는 지나칠 만큼 다정했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박 씨의 건강과 식습관까지 걱정해주며 온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 과거 직장, 경제 상황에 대해 아무리 물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대화를 이어가려 하면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도 돼요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3일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걱정하던 박 씨가 다시 전화를 받았을 때 들은 대답은 몸이 안 좋아서 쉬었어요 라는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반복되었고 박 씨는 깊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소를 찾은 뒤에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상대 여성은 여러 사람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며 돈과 관심을 얻는 패턴을 갖고 있었고 깊은 신뢰를 나눌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 씨는 그제야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냈고 이후 평온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다시는 비밀이 많은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9세의 김민석 씨입니다. 김 씨는 성격이 온화하고 타인을 잘 배려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종종 상대에게 끌려다니거나 상대의 감정에 과도하게 휘둘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운동 모임에서 55세의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처음부터 활발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술만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밝고 명랑했지만 술을 한두 잔만 넘게 마시면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으며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김 씨가 진정시키려 하면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라고 말하거나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술자리가 끝난 다음 날이면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상황을 가볍게 넘기곤 했습니다. 김 씨는 그녀를 돕고 싶었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리라는 희망을 갖고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김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녀의 감정 기복이 그의 일상 리듬까지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는 전문가 상담을 받았고 타인의 감정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나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는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고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는 간단한 원칙을 늦게나마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0세의 이종호 씨입니다. 이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책임져 온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차분한 노후를 꿈꾸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외로움이 깊어지면서 새로운 인연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65세 여성 A씨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녀는 첫 만남부터 세련된 외모와 자신감 있는 태도로 E씨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날 때마다 새 가방, 명품 스카프, 고급 옷 등을 자랑했고 E씨가 계산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하거나 가볍게 넘어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성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만남의 패턴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더 비싼 식당을 요구하고 여행을 가자고 하며 비용을 E씨에게 슬쩍 맡기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E씨는 점점 압박을 느꼈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애정 표현 때문에 쉽게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가 명품 가방을 사고 싶다며 비용 일부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E씨는 처음으로 불편함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후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거치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상대 여성은 관계 자체보다 경제적 이익을 더 중시하고 있었고 이런 관계는 오래 갈수록 자신에게 상처만 남는다는 사실을요. 결국 E씨는 관계를 정리했고 늦은 나이지만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사례는 모두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의 진짜 문제들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결코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비밀주의, 감정의 폭발, 경제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동 등은 나이를 불문하고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상대의 패턴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의 관계를 다시 한번 차분히 바라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4. 실천 팁 1502 앞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셨다면 이제는 실제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필요합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단순히 감정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과 행동 지침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4가지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관계를 시작할 때 일정한 관찰 기간을 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처음 몇 주 동안 보여지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서는 최소 8주에서 12주 정도 관찰해야 상대의 실제 성향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관계 초기에는 누구나 자신의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감정 조절이나 생활 패턴의 문제도 감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찰 기간을 두면 상대의 감정 기복, 소비 습관, 의사소통 방식, 배려심 정도를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요한 것은 상대를 평가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내 삶에 편안함을 주는가 라는 느낌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두면 감정에 휘둘려 후회하는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팁은 감정적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관계에서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너무 빨리 몰입하는 실수를 합니다. 애착심이 빠르게 생기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놓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이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이나 비용이 들어가는 행동은 최소 며칠간 생각해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불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면 상대가 부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 알아차리기 쉽고 문제가 반복될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세 번째 팁은 경제적 균형을 반드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안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상대가 소비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과도한 경제적 요구를 하는지, 또는 관계 속에서 경제적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 늘 상대가 계산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고가의 물건을 자주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반대로 작은 금액이라도 나누려는 태도, 혹은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번갈아 부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관계는 상대적으로 건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균형은 사랑의 깊이와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랑일수록 서로를 부담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50세 이상 남녀분들이 상담이나 강연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 오늘 주제와 연결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에도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일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특징을 가진 여성이 진짜로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성격 차이일 뿐인가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고 싶지 않아 망설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여성들이 모두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감정 조절 문제, 소비 습관, 안정적이지 않은 태도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성향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에서도 중년 이후에는 성격의 핵심적 패턴이 고착화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를 도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상대가 변화할 가능성이 낮다면 결국 스스로가 지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 관계가 나에게 건강한가 라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질 수 있을까요? 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기다리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희망을 갖고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년 이후 반복되는 부정적 행동 패턴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더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정 폭발, 무책임한 행동, 과도한 소비, 연락 불규칙성 등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극히 드문 경우에는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변화는 상대 스스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상대가 변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면 기다림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화를 요구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불편함을 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나고 난 뒤 마음이 무겁고 대화가 끝난 후에도 생각이 많아지고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리스트레스 연구팀은 중년 이후에는 감정적 경고,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신체적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고 설명합니다. 감정적 피로는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면역력 약화와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마음의 불편함을 사소하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각을 믿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도 손절해야 하나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 때문에 관계 정리를 망설입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잘못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외로움보다 더 큰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불안정하고 힘든 관계는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모두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처음에는 공허함이나 외로움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일상의 리듬이 회복되며 새로운 사람을 더 건강한 기준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작입니다. 5번째 질문은 이런 문제적 패턴을 가진 사람을 미리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초기 만남에서 주의 깊게 살피면 위험 신호를 상당 부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과거나 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말하지 않는 사람, 작은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경제적 균형을 점검하지 않는 사람 등은 초기부터 위험 신호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중년층의 관계에서 초기 3개월 동안 나타나는 행동 패턴은 향후 관계의 안정성을 70% 이상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처음 몇 달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6번째 질문은 혹시 제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는 아닐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70대가 되면 새로운 연애나 관계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노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후 재혼이나 동반자 관계의 만족도는 오히려 40, 50대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고 상대에게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으며 감정과 생활의 균형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마음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이 6가지 질문은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고민이며 동시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는 언제나 어렵지만 그만큼 우리 삶에 큰 의미를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계를 피하고 건강한 인연을 찾는 과정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질문과 답변을 통해 여러분이 더 지혜롭고 여유 있게 관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여성의 특징들, 그리고 이를 구별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과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나치게 비밀이 많은 사람,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로 상대의 삶을 흔드는 사람, 경제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사람 등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고착화되어 상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건강, 심리 안정까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과 변화를 가져오는가입니다. 만났을 때 평온하고 안정적인지, 아니면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운지, 답은 늘 여러분의 감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강조해온 또 하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60세, 70세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가 더 성숙하고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감각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더 평온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것은 화려함도 특별함도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잔잔한 편안함,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는 감정, 그리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